시뻘건 바이크들을 가지고 임도 입구에 왔어. 잘하는 짓인가 이거 지금? 임도 타자고. V4 엔진의 임도 성능이 궁금하지 않아? 오줌 좀 싸고. 아 그래? 멀티스트라다 V4. 어? 나오겠지? 네. 스파이샷이 막 떠돌아다니. 어우 날씨 좋다. 형 바지 어때? 바지? 아 맞다, 같은 바지 입었지? 괜찮은데? 아, 편해. 편해? 근데 보는 사람은 불편해. 아 진짜? 너희들도 불편하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바지가 이뻐. 색감이나 이런 게. 이 부츠에 넣기 위해서 이런 바지를 하나 해봤는데 약간 언밸런스 하긴 하다. 뭐 어차피 내 몸 내가 보는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 남들이 불편한 거지. 명쾌. 남들이 불편하겠지. 명쾌. 바지는 모빈스 R. 똑같은 바지를 입었어. 핏이 다릅니다. 자, 오늘은 17인치 휠의 오프로드 성능에 대해서 탐구해 보려고 두가티 엔드로 팀을 맡고 있는 두가티 분당의 시바창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엔드로인 시바창입니다. 멘트를 시키면 다 한다? 자, 그리고 오늘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모토 이슈 이민우. 조건입니다. 좋았어. 자, 인도를 타러 왔어요. 고성 가는 거 아니었어요? 고성? 이거 타고 고성 가는 거지. 타고? 타고 빠져나오면 가는 거고, 못 가면 마는 거지. 뭐, 스파 한 대도 해 먹었는데, 두 대 못 해 먹을까? 이거 너무 센, 이거 안 되나? 이거 안 되나? 두가티 스트리트 파이터 V4랑 파니갈레 V4. 둘 다 S지? S? 네. 스파도 S인가? V4 S. 네. 를 타고, 무려 4대를 타고 투어를 갈 거야. 날개 달린 내려입니다. 날개 달렸고, 그리고 날개 달린 난로라고, 달릴수록 더 뜨거워져. 달릴수록 더 뜨거워지는 바이크. 얼마나 더 뜨거워질 수 있나? 네. 저온 화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스트리트 파이터는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스트리트 파이터의 엔진의 출력을 극대화로 우리가 테스트해 보려면 인도를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보다 더한 놈이 저기 있었네. 이거 동영상이야. 스파로 임도를 타는, 많이 아프다. 고고고. 어이구 편하다. 어이구 편하다.
하나도 안 뜨겁고, 아이고, 존나 편해. 하나도 안 뜨거워. 다른 차야, 완전 다른 차야. 그 느낌도 아까 내가 말한 출력이 좀 약한 거 같은 오. 느낌도 있지. 그리고 나 아까 저거 스트리트 모드란 말이야. 얘는 스포츠 모드더만. 근데 뭐 이렇게 달라. 아예 출력 곡선이 달라. 이게 엔진도 완전 다른 것 같고 프레임도 다른 것 같고 그냥 다 달라. 그리고 시트도 엄청 푹신하고 낭창한 느낌인데 진짜 컴포트. 확실히 시원해. 이게 시원하다니까? 이게 시원해. 시원한 느낌이 있어. 오. 야, 이 날개가 다운포스가 아니라 냉각이네. 자,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해야지 이 사람이. 오토바이 탄 다음에 고기를 먹어야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바다야. 공룡이 있어. 아유, 오토바이 좋아 보이네요. 이런 건 얼마씩 해요?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얘가 V4 엔진이잖아요. V4 엔진. 그렇죠. V4가
정확히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V4는 이제 두카티에서 얼마 전부터 사실은 뭐 모토GP나 이런 데에서 두카티 팀이 뭐 이미 쓰여진 엔진이긴 한데 두카티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4기통을 출시한. 아, 4기통. 네. 그래서 V4. V4. 작년에 19년도에 파니갈레 V4가 처음 발표를 했죠. 그렇죠. 그게 이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델 19년식 노말 버전이 있고 S 버전이 버전이 있고 R 버전이 있고 R 버전 있죠. R 버전만 이제 배기량이 조금 다르죠. 그거는 이제 호몰로게이션 그렇죠. WSPK의 호몰로게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저기 대표님 저기 처음 찍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좀 보고 말씀 좀 하세요. 좀. 알겠습니다. 진짜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화각을 생각하셔야죠. 여기 너무 어두웠고. 장래희망 유튜버 아니세요? 맞아요. 맞죠? 네. 나도 장래희망이 유튜버야. 난 이제 바뀌었어 근데 장래희망 화가 저는 수의사예요. 수의사? 네. 동물을 좋아하니까. 아, 동물? 네. 자기가 동물이어가지고 어떻게 자가치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의사도 의사라고 쳐주더라고. 아 진짜? 네. 그럼 나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야? 개돼지는 다 되니까 치료가. 개돼지라. 네. 아, 가능합니다. 아유 뭐 그러면 나중에 일단 되고 나서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수의사는. 야, 제가 파니갈레 V4 어땠어요? 너무 편했어요. 근데 뭐 편하다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 어떠한 점에서 편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막 달리고 할 때는 그 자체는 무서웠는데 차가 주는 부담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감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미끄러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탔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사실은 부담이라는 게 금액밖에 없어요. 금액 부담. 네, 금액 부담이 아, 좀 그렇네. 크고 차에 있어서는 전혀 라이더한테 이런 부담감이라든지 위화감이라든지 출력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담감 자체가 없죠. 그런데 그래 파니갈레 V4는 서킷에서 이렇게 타는 차니까 주용도가 물론 공도 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쳐. 근데 이거에 껍데기를 벗겨놓은 스트리트 파이터 모델은 두카티가 과거에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저거 사람이 탈 수 있나? 스파 848 많이 타보셨잖아요. 많이 타봤죠. 그리고 그 전에 1100도 많이 타봤잖아요. 많이 타봤죠. 걔네는 솔직히 무섭잖아요. 무섭죠.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모델 자체가 워낙 임팩트가 강했고 출력이라든지 다루기 어렵고 뭐 건식 클러치 등등 해갖고 사실상 누구나가 쉽게 탈 수 있는 차는 아니었어요. 네. 기존의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치면. 저속에서 힘 막 나오고 되게 거칠고 맞아요. 휠베이스 짧은 것 같고 캐스트가 서 있는 것 같아서 막 앞에 틱석틱석 거리는 뭐 막 되게 무서웠어요. 맞아요. 근데 막 째고 파니갈레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네. 자, 근데 막 달리고 할 때는 되게 재밌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한편 무서웠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새로운 스트리트 파이터 V4도 되게 거칠고 무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거의 한 250km 탔는데 네네. 정말 솔직한 소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도 19년식 V4S를 소유하고 있고 서킷에서도 주행을 많이 했고 공도 투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리트 파이터 V4가 나왔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이 엔진에 껍데기만 없는 거 아닐까? 그냥 무식하게 세겠지. 그래서 사실상 시승차를 타본 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제대로 탄 거는 요번이 처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애초에 관심 자체가 없었는데 요번에 처음 타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시동을 켜고 출발하는 순간 크게 느낀 점은 스로틀 응답성. 저는 이 차의 시동을 켜고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이 차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느낌이. 네, 훅 나갈 줄 알았어. 근데 오히려 굼 뜨더라고. 그래서 뭐지? 이게 800cc야?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스로틀을 감고 출발을 해서 스로틀을 쭉 감아 나가는데 정말 RPM이 빠르게 치솟고 7000 RPM부터 얘가 꿈틀꿈틀 됩니다. 더 나가려고? 뭔가 얘가 꿈틀꿈틀 돼요. 아마 시승을 해보시는 분들, 나중에 스트리트 파이터를 소유하신 분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꿈틀꿈틀 되고 거기서 스로틀을 더 감으면 8000 RPM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나갑니다. 우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시내 주행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데일리카로 쓰거나 그럴 때 차 사이로 많이 다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차 사이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큰 엔진을, 이 강한 출력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까? 가장 많이 쓰이는 RPM 구간은 오히려 굉장히 부드러워요. 조작도 편해지고 시내 사이사이 골목길을 다니기에 정말 부담 없고 편하게
조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장르는 시내에서 오랑캐 주행을 해라. 아, 거칠게 막 타라. 였는데 자꾸 그렇게 했더니 자꾸 다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사고도 많고 오히려 두카티를 접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위험하다. 스트리트 파이터는 뭐 경력을 뭐 한 10년 이상 탄 사람만 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스트리트 파이터의 인기가 그치.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찾아요. 실구매자가 없는 거예요. 네. 누구나 스트리트 파이터를 타고 싶어 하는데 실구매자가 없는 거죠. 내가 저거 탈 수 있을까? 그런 물음을 갖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초보한테도 타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특히나 지금 모드가 3가지 모드가 있어요. 스트리트, 스포츠, 그 다음에 레이스 모드가 있는데 레이스 모드로 옮겨 놓으시면 비슷합니다. V4S랑 출력 곡선이 비슷해요. 처음부터 굉장히 응답성이 강하고 스포츠 모드랑 스트리트 모드로 하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걸 체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근데 이제 부담스러워. 나 이제 출고해.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끌고 가지? 그러면 스트리트 모드로 하고 가시면 돼요. 어제 파니갈레 V4S를 나는 스트리트 모드로 탔어요. 근데 얘는 스포츠 모드로 탔어요. 근데 얘가 더 세. 더 거칠게 반응하니까. 사실 같은 심장을 갖고 있는데 이 활용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세팅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스타트를 하는 순간부터 차가 달라요. 자, 달라요. 같은 엔진이 아니다라고 느꼈어요. 일단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편하고 시트, 이 물렁물렁한 시트, 그리고 이 부드러운 댐핑. 근데 V4S를 타다가 바로 바꿔 타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아마 다른 바이크를 타다가 얘를 탔을 때는 굉장히 임팩트가 셀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V4S는 초기 응답성부터 굉장히 즉각적이고 빠르고 출력 곡선이 굉장히 갑자기 출력 곡선이 상승하는 약간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스트리트 파이터는 초기 담력은 오히려 부드럽고 온순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일정 RPM에 올라가는 순간 정말 미친 듯이 나갑니다. 와, 맞잖아요. 그때 저는 이게 스트리트 파이터구나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속에서 출발하거나 뭐 그렇게 뭐 극저속으로 골목길 다니거나 할 때 전혀 부담이 없고 맞아요. 조금 뭐 7, 8천 RPM 이상으로 쓰면서 감으면 역시 두카티다. 미친 듯이 나갑니다. 역시 두카티다. 네. 제가 아마 이거를 타자마자 어저께 너무 흥분돼서 그 인스타 SNS에 바로 올렸어요. 뒤에서 2명이 내 어깨를 잡아 당기는 것 같다고. 그만 좀 땡기라고 그런 건가? 근데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대신에 아마 스트리트 파이터 어찌됐든 네이키드잖아요. 네이키드이기 때문에 도심 주행이라든지 데일리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부담감을 좀 덜 할 수 있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바로. 예전 스트리트 파이터는 시내 힘들고 장거리 힘들고 그냥 짧게 한두 시간 정도 좀 지지면서 타고 딱 그 용도? 맞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용도였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거리 투어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내 주행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좀 높고 그래 보이는데 뭐 그렇게 부담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뭐 시트구라고 치면 V4S보다 조금 높습니다. 조금 높은데 시트 폼이 굉장히 두툼해. 지금 심심해. 툭 가라앉아. 심심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거 타고 막 달리는데 난 지금 막 엉덩이 아프다 그러고 니그립해서 다리 아프고 그리고 뜨겁고 열. 두 번째로 말할 게 이제 열이었어요. 출력을 그렇게 느끼고 한참 달리고 있는데 이쯤 되면 슬슬 올라와야 되거든요. 허벅지가 뜨거워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가죽 바지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가죽 바지를 입은 실투를 입은 것도 아닌데 안 뜨거운 거야. 나는 뜨거워 죽겠는데 안 뜨겁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그냥 파니갈레를 타던 사람이니까 상대적으로 덜 뜨겁게 느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타봤는데 안 뜨거워. 안 뜨거운 거야. 이거는 안 뜨거운 걸 떠나서 시원해. 시원해. 그래서 어저께 고민을 많이 했어. 왜 같은 V4인데 왜 안 뜨겁지? 그래서 오히려 손바닥으로 어저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손바닥으로 여기 만져보기까지 했잖아요. 전혀 안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뜨거움의 핵심 포인트는 파니갈레는 여기 좀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열이 나와서 뜨거운데 얘는 막혀 있어요. 맞아. 근데 막혀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언발의 오줌누기인 거잖아요. 다른 곳으로 열이 더 나오는 거고 더 뜨거울 수도 있는데 시원하게 느낄 수 있던 것은 날개가 아닐까. 맞아요. 어저께 달리면서 도대체 이 시원한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라고 고민해서 달리는 도중에
장갑을 벗고 바람을 찾았어요. 어디가 왜 이렇게 시원한 거지? 보니까 이 사이에서 오는 바람이 허벅지로 바로 오더라고. 그래서 전혀 뜨거움을 느낄 수가 없고 오히려 시원하다라고 좀 느꼈어요. 특히나 어저께 우리가 산을 넘어올 때 진부령? 진부려. 진부령을 넘어올 때 거기 공기가 좀 찼잖아요. 엄청 시원하더라고. 찬 공기가 이 윙내 사이로 흘러서 내 허벅지로 바로 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쌀쌀하더라고, 허벅지가. 정말 그거는 제가 달리면서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확실했어요. 그리고 시원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원래 이 날개 파니갈레의 이제 특징이 된 19년식에는 알만 있었고 컨버전 kit만 있었지만 20년식부터는 다 달려나온 이 윙넷. 그렇죠. 이거의 원래 역할이 다운포스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운포스. 다운포스가 230km, 250km 이상에서 앞을 더 눌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브레이킹 할 때 더 안정적이고 앞에 뜨는 것도 막아주고 그런 용도인데 스트리트 파이터에도 이 윙넷이 무려 2개나 달려 있는데 그렇죠. 이 이유가 처음에는 뭐 아예 파니갈레보다 더 세 보이려고 그냥 이거 이미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의 목적은 냉각이었네. 그렇죠. 라이더 선풍기. 라이더의 냉각, 바이크의 냉각이 아니라 라이더의 냉각. 근데 기존에 V4 타시던 분들이라든지 V4를 타지 않으시던 분들도 말이 많았어요. V4 너무 뜨겁다. 그럼 스트리트 파이터 또 뜨거운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타냐? 근데 스트리트 파이터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르고 그러니까 슈퍼바이크 V4 S가 온도가 10이라고 치면 그에 느껴지는 스트리트 파이터는 한 3? 그 정도, 그 정도. 3 정도라고 느끼시면 되고요. 저 아마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이 느꼈을 때는 더 시원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전에 V4S 같은 경우는 신호 대기할 때 우리가 도심에서 신호 대기할 때 중립을 넣으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얘가 중립이구나 인식을 해서 열에 대비하기 위해 2기통만 점화가 돼요. 그래서 이전에 V4S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있어야 돼요. 중립을 넣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이제 중립이구나 했을 때 이제 2기통만 작동을 하는데 보통 그 시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다시 2기통만 작동을 할 때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경우는 중립을 넣는 순간 즉각 2기통만 작동을 합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조용해요. 조용해져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차장에서 눈살 찌푸리는 일도 없을 거고 오히려 열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라이딩 포지션이 굉장히 편해. 진짜 정말 편하네요. 정말 편해. 이것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봤을 때도 굉장히 편해. 예전 1100스파는 약간 구부러진 느낌이잖아, 앞으로 이렇게. 네, 맞아요. 약간 수그러져 있는데 앞바퀴가 내가 넘어가 있는 느낌이야,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그래서 막 되게 무서웠는데. 보통 예전에 하이퍼 모타드 스타파이터 약간 비슷하죠. 앉아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내가 바이크 앞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앞바퀴 위에 앉아있는 느낌인데 네, 맞아요. 앞바퀴가 들썩거리는 느낌이 앞이 뜨는 느낌이 아니라 내 몸이 뜨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감을 때 무섭잖아요. 네. 근데 스트리트 파이터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포지션이 오히려 포지션이 굉장히 편해지고 좋아지고 시야 확보도 좋고 앞에 계기판도 잘 보이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도심을 주행하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대신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행풍 피곤한 거 아니야? 근데 네이키드 바이크를 가지고 주행풍을 단점으로 꼽기에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마치 무슨 뭐 맛집 가가지고 맛집 리뷰하는데 대신 이건 살쪄요.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밥 먹으면 똥 나와요. 그게 단점이야? 당연한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거는 V4S와 많이 다른데라고 느꼈던 거는 장거리를 오면서 사실상 뭐 쭉쭉 뻗은 도로를 뭐 5단, 6단 밖에 쓸 일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기어를 뭐 속도에 맞춰서 많이 내리고 많이 올리고 이런 걸 반복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6단만 넣고 주행을 했던 것 같아요. 오토네. 6단 오토. 네. 왜냐면 6단으로 가는데도 부담이 없었고 80km로 주행을 하다가 다시 가속을 해야 돼서 뭐 한 100 몇 킬로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다시 뭐 80km로 줄였다가 이런 걸 반복했는데 6단에서 80km로 달리다가 스로틀을 부드럽게 감아도 한 150km까지는 충분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6단을 놓고 달리다가 속도가 줄었어. 다시 이제 차를 추월하거나 다시 가속을 해야 되는 경우에 스로틀을 감으면 털털거림이라는 게 있어요. RPM이랑 이 지금 스피드하고 안 맞는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6단에서 힘이 없는 거죠. 6단 저RPM에서 힘이 없는데 이 친구는 제가 어떻게 정확히 계기판을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 정확히 80km까지 떨어졌다가 스로틀을 감아도 아주 충분히 가속하는 거예요. 정말 털털거림을 느낄 수 없어요. V4S랑 기어비가 다릅니다. 소기어가 일단 작고요. 대기어는 일단 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카테고리가 V4S는 좀 더 트랙에 맞춰져 있고 스트레이트 파이터는 좀 더 다목적인 것 같아요. 운동 성능은 사실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일단 두카티에 대해서 운동 성능이 좋네 나쁘네 어디가 부족하네 그거 논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타보시면 네. 압니다. 코너링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카티의 최대 장점은 원래 운동 성능이잖아요. 출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뭐 두카티 하면 뭐 이쁜 거 비싼 거 뭐 그게 장점이 아니라 원래 운동 성능. L2인을 계속 고집했던 것도 이 운동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L2인을 고집해 왔던 거고, 그리고 인라인 4기통이 아니라 V 4기통으로 한 것도 최대한 폭을 줄여가지고 운동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두카티 바이크의 운동 성능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 전자장비 뭐 윌리 컨트롤, 트랙션 컨트롤, ABS, 뭐 코너링 ABS 뭐 다 그런 거죠 이렇게. 지금 2020년대에 나오는 그 리터급 바이크들의 전자장비가 뭐가 들어가 있다는 이제 장점이 아닌 것 같아. 표준인 것 같아. 뭐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어요. 네, 근데 뭐 그게 개입을 할 때 나 개입한다라고 알려주는 게 오히려 촌스러운 것 같아. 개입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냥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 라이더가 못 느끼게 하는 게 기술인 것 같아. 되게 신기했던 게 주행하는 중간에는 내가 이게 개입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느낄 수가 없었는데 다 타고 나서 고프로로 찍은 영상, 계기판 영상을 보니까 작동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번쩍번쩍. 네. 근데 그거를 정말 느낄 수가 없었고 19년식 차에서도 느낄 수가 없었는데 스트레이트 파이터는 19년식 V4S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에보 버전 전자식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얘보다도 더 전자장비가 작동하는 걸 느끼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기존의 19년식 V4S를 타시던 분들도 그 전자장비 에보 패키지를 구입해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딜러에 문의하세요. 이탈리 놈들이 장사를 잘해. 그리고 요즘에 뭐 다른 시승기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출력이 몇 마력이다, 뭐다 그게 이제 의미가 없고 사람이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라이더가 즐겁게 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인 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기 때문에 솔직히 파니갈레 V4는 초보자한테 권하지 않아. 그러면 안 돼. 근데 얘는 권할 수 있을 것 같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제가 100마력짜리 바이크를 갖고 있고 형이 200마력짜리 바이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전자장비가 없어 서로. 어차피 사용하는 마력은 비슷해요. 그렇지. 200마력을 갖고 있어도 사용할 수 없으면 64마력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 200마력을 마음 놓고 온전히 쓸 수 있다?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해요. 초보자도 이 차의 모든 출력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스트레이트 파이터는 초심자, 입문자, 뭐 기존의 바이크를 오래 타시던 분들도 누구나가 탈 수 있습니다. 시승 한번 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저도 그걸 더 느끼기 위해서 올라갈 때는 내가 이거 탈게. 제가 타야 돼요. 왜죠? 이것도 당신 거잖아. 나 반납 둘 다 가져가. 나 몰라. 우리 계약 조건이 계약을 했어?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난 노예인가 봐. 구두 계약. 진짜? 구두 계약 조건이 내가 이거 타고 오기로 했어 안 했어? 난 술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은 발길이 거야. 멀어. 발길이 멀어?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터넷이나 어디 뭐 올라가 있는 누가 뭐 카더라 아는 형이 내 아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좀 탔는데 그런 말만 그렇게 믿지 마시고 실제로 보고 겪고 타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